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송숙희님의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커피의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처럼 모든 종류의 글쓰기에 가장 기본이 되고 효과적인 글쓰기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아무나 못 먹나 봐요. 근데 이건 쓰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손이 자석처럼 톡 붙어버렸어요. 이건 사야 돼. 왜냐고요? 글을 정말 잘 쓰고 싶거든요. 잘 쓴 글을 모아서 저도 책을 꼭 내고 싶거든요. 저도 틈틈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블런치에 연재하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립니다. 일기도 씁니다. 페이스북에 짧은 글도 올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기획서, 원고 10년이 넘게 직업적 글을 써왔습니다. 여러 차례 칼럼도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글이 늘 부끄럽습니다. 특히 글 쓴 뒤 며칠 지나서 읽으면 아시죠? 이것도 글이야.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글을 썼고 쓰고 있고 써야 하는 전부 다네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북튜버들이 이 책을 소개하셨더라고요. 해도 되나 고민했었는데 선배 북튜버이신 유쾌한 거북이님이 아직 책을 못 본 분들도 많을 테니 책방 스타일대로 한번 리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자인 송숙희 코치님께 선생님, 이 책은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자님이 직접 오후의 책방에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숙희 코치입니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책값 뽑는 독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150년 읽히고야 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을 품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저자인 제가 하나하나 답해드리는 것 같을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니까요. 책방 아저씨, 어떻게 하면 책 소개를 남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시고 방법을 제게 요청해 주시니 멋지세요. 코치님,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 영상의 말미에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자, 먼저 저자인 송숙희님은요, 방송국, 광고대행사, 신문사, 잡지사, 여성포털, 출판사 등 언론 현장에서 활동한 글쓰기의 고수, 17년 경력의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코치, 베껴쓰기 전도사, 콘텐츠 마케팅을 코칭하고 진행하는 아이디어 바이러스의 대표, 지은 책으로는 인포플래너, 당신의 책을 가져라,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 돈이 되는 글쓰기 등 다수가 있다. 글쓰기에 관한 한 저자를 수식하는 말은 한 페이지로는 모자랄 만큼 화려하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코치라고 할 만하다. 저자는 책쓰기 교실, 학교와 기업의 글쓰기 강연 등 바쁜 걸음으로 글쓰기가 진짜 스펙이라는 생각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송숙희 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블로그와 카페가 있어요. 글쓰기에 관한 좋은 글, 팁들이 한가득인 곳입니다. 설명글에 주소를 넣어둘게요. 송숙희님의 카페 빵 굽는 다자기에 코치님이 책 잘 쓰는 부적을 올려두었습니다. 헌신하기 전까지는 항상 머뭇거리고 주저하기 마련이다. 무엇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좌절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시작과 창조 활동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자신에게 분명히 헌신하는 순간 신의 섭리가 함께 움직인다. 히말라야 등정을 앞둔 탐험가 머레이의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완전히 헌신했을 때 신의 손길이 내게 닿아서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나를 돕기 위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글쓰기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송숙희 님이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마치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탐험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저자에게 글쓰기는 그런 헌신의 실천이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오후의 책방도 상단에 이 부적을 붙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은 전체 6번의 글쓰기 레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왜 글쓰기가 중요한가에 대해 말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하버드대 낸시 소머스 교수의 말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그는 하버드가 왜 그리 글쓰기 교육에 매진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은 단순히 학습 효과를 뛰어넘어 능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회인으로서의 덕목을 실현합니다. 생각을 탄생시키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은 학문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서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레슨에서는 그렇다면 글의 품격을 더하는 글쓰기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비결을 저자는 오레오 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O는 의견 제시입니다. R은 이유와 근거, E는 사례, 다시 O는 의견 강조 및 제안입니다. 이 오레오 맵 공식에 적절한 도입부만 붙여주면 하버드식 5단락 에세이가 됩니다. 두 번째 레슨에서 다섯 번째 레슨까지 저자는 이 네 가지 공식에 대해 꼼꼼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매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 제시하기, 독자가 계속해서 글을 읽도록 하는 팁,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 독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제안. 저자는 마치 글쓰기에 힘들어하는 학생을 꼼꼼하고 사려 깊게 이끌어주는 선생님 같습니다. 하버드의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꼼꼼히 코칭해 주실까요? 학술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참고하시려면 움베르토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이란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좀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좋은 문장을 참고하시려면 김성우님의 명문장의 조건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달리 다른 책을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저한테는 이 책만 하더라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럼 오레오 맵 공식으로 한번 이 책을 요약해 볼까요? 7년 연속 세계 최우수 대학으로 뽑힌 하버드에서는 매년 1,700명의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을 받습니다. 자기 분야의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으면 오레오 맵을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오레오 맵은 무려 150년 동안 하버드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가르쳐온 가장 쉽고 강력하고 검증된 글쓰기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의견 제시, 이유, 사례, 강조 및 제안, 4단계의 오레오 맵은 매우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입니다. 요즘 독자들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글을 읽지 않습니다. 독자들은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가 있어야만 신뢰합니다. 직장에서도 핵심을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글쓰기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오레오 맵으로 글을 쓰세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보고서, 에세이, 블로그, SNS, 유튜브 원고까지 오레오 맵으로 써보세요. 이전과 달리 구독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좀 쑥스럽네요. 이게 저의 바람인지라. 그래도 아직 이 책을 읽고 싶지 않다면 그건 순전히 저의 문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송숙희 님이 오레오 맵은 마치 커피의 에스프레소와 같다고 비유한 것처럼
이 책에는 모든 종류의 글에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레슨을 깜빡했네요. 하버드 대학교 글쓰기 벌레들은 어떻게 연습할까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은 당장 써라. 계속 써라, 당장 써라, 그리고 글 쓴 것을 피드백 받아라. 여러분 글 쓴 다음에 SNS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브런치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가까운 친구에게 나의 글을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것이고요. 실제 하버드생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아주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글쓰기 선생님을 통해서 나의 글을 교정받는 것이 제일 좋겠죠. 나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피드백 받는 것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숙희 코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피드백은 잘잘못을 가려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며 맞닥뜨린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에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글쓰기 팁에 대해서 별도로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내용이 좋아요. 더 물어 뭐 하겠어요. 150년 동안 최고의 대학교에서 가르쳐온 글쓰기 비법인데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이 책은 레토닉, 즉 수사학에 관한 책입니다. 나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전달하느냐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수사학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민이었습니다. 스승인 플라톤의 말도 맞지만 수사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사학의 철학을 접목시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철학이 부재한 변론수를 궤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전하느냐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수사라는 단어는 공자가 처음 사용한 표현입니다. 주역 건괴를 설명하는 문헌에서 구삼을 해석할 때 수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수사란 말을 닦아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즉 군자가 참된 마음을 세우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서양의 레토릭이라는 용어를 번역할 때 이 수사라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공자의 수사학을 쓴 인천대 안성재 교수님은 수사학이란 참된 지도자인 군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론과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서양의 레토릭은 논증을 통한 이해와 설득의 학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는 올바른 도리를 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감언이설, 교원, 궤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속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라톤이 수사학을 비판한 이유,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과 철학을 접목시키려고 했던 이유, 공자가 말한 수사학의 의미, 송숙희 코치님이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한 조언, 모두가 서로 상통하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소개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그동안 뇌과학에 관해 써놓은 몇 가지 글감으로 중간중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자꾸 먹으니까 괜찮네요.